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단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도 굉장히 중차대한 순간인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설을 하는 이유는 저희 법치주의를 위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본인 재판만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행위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계속 국민들께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쪼개서라도 조국 대표에 대한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건은 아시다시피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 출신의 이제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늘, 저는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늘 국민들을 도덕적 우월주의로 가르치려고 하고 또 본인들만 옳고 나머지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그리고 어떤 결론이 정해졌을 때 그냥 무지성적으로 계속 일관된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처럼 하나 결론 정하면 반대되는 증거나 반대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들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런 거 교조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우월주의, 교조주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국 사건은 그것을 국민 정서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늘 남의 잘못에 대해서 늘 한 번도 빠짐없이 지적을 해왔던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표창장을 위조하고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낸 거죠.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겁니다. 서울대 교수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타내고 입시에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은 흉내낼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반칙을 한 것이거든요. 입시 비리는 전에도 지적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누군가는 조국의 자녀가 합격을 하면서 누군가는 시험에 떨어지고 그분의 인생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시 비리는 굉장히 엄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걸리고도 본인의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이런저런 변명을 통해 가지고 이걸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죠. 또 감찰무마 사건은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가장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오도 떨어진 사건을 봐준 거예요. 감찰을 하다가 중간에 아니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감찰을 하던 중간에 감찰 사유가 잔뜩 나왔는데 거의 다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 스톱! 여기서 더 이상 감찰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민주당도 이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확고한 신념이 저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헌법적 관례 이런 것도 다 무시하는 것이고 법 조문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법사위원장이면 어떻게 보면 법원과 법무부에 대한 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면 감독기관이 어떻게 보면 지침을 주는 것이어서 수사 가이드 논란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 가이드 논란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법사위원들이 버젓이 앉아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기록이 5만 페이지고 두꺼우니까 3개월 안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법원에 압박하는 발언을 하고 또 마치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다 내린 듯이 발언하는 것은 저는 중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국 판결의 시사점은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미 조국은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재심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확정됐고 수감이 될 것이고 또 당선 무효형이니까 결국에는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죠. 근데 이 사건을 가만 보면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재판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 것인가를 좀 법원의 기류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판결에서는 1심, 2심 결론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역시 재판을 좀 오래 끌기 위해서 온갖 법리적인 다툼을 다 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디서 수사를 하든지 간에 그분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한 달 전에 했던 사건처럼 압수수색도 하는 것이고 그 압수수색 지침에 따라서 압수물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통 국민들이 그 압수 절차를 다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권력도 있고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껌껌이 다투는 거예요. 뭐 세세한 것까지. 그러니까 재판이 늘어지는 것이고 그 법리적인 다툼, 증거관계에 대한 다툼을 엄청 많이 해서 1, 2심을 끌어왔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인 판단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법리적인 판단이 1, 2심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뻔히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법리 다툼할 게 뻔하기 때문에 1심, 2심 판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뻔뻔히 법리 판단을 다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사건도 제가 보니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다툰 영역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심지어 위중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어.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법리적인 주장까지 했어요. 근데 1심 판사 같은 경우는 검찰은 규정에 따라서 위중교사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안 받고 있는데요. 2심까지만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은 저는 법리 다툼에 있어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국 사건을 이번 연말에 기일을 잡았고 이 지금 여러 가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 대표가 재판을 계속 미뤄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서 결국은 기일대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법원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돼요. 저는 그 점을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난 총선에서 어떤 사람이 반칙을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다음 총선에 재판을 받고 있는 중간에 다음 총선에 나온다? 그거는 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633 원칙이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반칙을 해서 당선되었는데 다음 총선에까지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반칙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총선이든 어떤 선거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선거 룰을 다 지키지 말라고 사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선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서 반칙을 했다라고 보고 기소를 해서 1심에서까지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또 중대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 이후에 2년이 나왔는데 이것을 결론을 매듭짓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반칙을 통해서 누구라도 뭔가 당선되고 보자라는 심리가 발동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는 좀 정치적인 영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의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 거냐 저희가 잘 감시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사실상 저는 같은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 서로 다른 정당인 것처럼 해서 확장성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의정생활 하는 걸 보면 늘 거의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입장이 같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국 대표가 결국 사법 리스크가 있고 징역형의 어느 정도의
설사 일부 무죄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줄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잡혀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조기에 집권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조국 그 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면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지점이 당연히 저도 불편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불편하신데요. 만약에 대선의 선거 기간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그 질문을 계속 던져주셔야 됩니다. 입시 비리, 이 공정성을 해친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과연 사면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 부분의 눈치를 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같이 야합해서 혹은 같은 정당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국민들이 정치적인 평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국 그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사면을 바라는 행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눈은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플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조국 이제 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뭔가 단일화 이벤트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그 여러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 방해 사건에서 황운하 의원부터 비롯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어서 계속 의원직 상실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조국 혁신당의 현재 너무 많은 의원들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국민들께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대선 후보를 통한 단일화 쇼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저의 법적인 정치적인 어떤 해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는 또 오후에 또 바로 국회로 들어가야 돼서 오늘 해설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